(22년) 최초 일요일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카톡이 아닌 라인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주말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은 정리할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 법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우선 직원들 전체 미팅부터 하였죠. 자, 2022년도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 같아. 다들 긴장하고 일하도록 합시다. 회계 거래처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업무를 지시하고, 변호사들이 법원 업무가 비는 시간에 전체 미팅 시간을 정하고, 저는 11시에 오실 상담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오전 11시, 중년의 여자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응? 상담할 사람이 여자였나? 남자 같았는데, 들어오는 걸 보고 인사를 할 때 조금 이상한 느낌. 한켠에 서 있던 고PD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안 들려. 크게 말해. 뭐 죄 지은 거 있어? 크게 말해. 싸가지 엄마요. 그제서야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아,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 뭐야 도대체? 새해부터 왜 남의 사무실로 와서 업무 방해하는 거야? 지난 연말부터 싸가지 모녀 때문에 쌓여있던 분노가 터지기 시작하더군요. 법인 상담할 거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무실 위치 알아내서 온 거요? 저 아닌데요? 고PD, 이 라인으로 전화 때려봐봐. 고PD 전화 걸고 여자는 다른 데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를 끊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모든 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연락이 안 되고 톡을 차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왔어요. 우선 거짓말해서 미안하네요. 뭐 이런 형태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가지 엄마는 아니라고 발뺌만 했습니다. 싸가지의 재판이 종료되어서 보석 보증금 10,000바트를 받기 위하여 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임료도 안 내는 사람에게 내가 왜 그걸 도와주어야 하냐고 하다가 어차피 내가 데리고 있는 태국 변호사가 보석금에 대한 사인을 하였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처신하지 말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게 우리에 맞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태국 변호사와 연결해서 경찰서에서 만나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 잡아주었습니다. 딸내미 싸가지에겐요, 법원은 3개월 징역,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바트를 선고하였습니다. 게다가 3개월마다 사회는 보호관찰소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고, 그동안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과 비교하자면 실형으로 구속되진 않았지만 무겁게 선고를 한 편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1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를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말입니다. 약속 날짜를 잡아주고 사무실을 나가는 싸가지 엄마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딸내미 집행유예 2년이나 받게 하고 말이야. 잘 하시네요. 그래도 속이 안 풀리더군요. 그날 오후에 사무실을 나와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고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댓글들을 우리 유튜브에 올렸어요. 싸가지 아니면 엄마가 한 짓 같아요. 캡처한 글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인터폴 수배자 지과 공범 20대 어린 여자에게서 돈을 갈취한 사람, 한국경찰청 외사과에 고소했으니 전화 잘 받아라, 이런 식이더군요.
자초소를 하든 말든 잘못한 게 없으니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만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새해가 바뀐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새벽에 나가서 일 처리해주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OPD에 우리 태국 변호사 직원들까지 시달려온 점 더 이상 참고 넘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대립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만큼 본인도 손해가 막심한 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 상대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치닫는다면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제는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하나 나더군요. 싸가지 엄마가 경찰서에서 태국 변호사와 만나더라도 태국에서 보증금은요, 사인한 사람, 즉 태국 변호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수표를 본인 통장에 넣고 며칠 후에 돈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사무실에서 만나자 하고 연락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나보았자 보석금 지급 절차상 당신이 그 돈을 수령할 수가 없게 된다 설명했죠. 다시 되면 한 자리. 오늘은 제가 오시라고 했으니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네요. 커피 괜찮나요? 네, 좋아합니다. 그렇게 다른 날과는 다르게 분위기를 살짝 바꾸어서 시작했습니다. 불사. 라이언이 무심하게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폴 수배자 한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와서도 한국 사람을 상대로 그다지 크지 않은 사기 행각을 해온 자 자범입니다. 바로 그 자가 처음 사가지가 경찰서에 있던 날에 카톡으로 라이언에게 연락해온 태국 교민이라는 자가 바로 그 수배자인 지라는 겁니다. 여기 교민사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었지만 엄마가 저장해둔 사진을 지를 잘 알고 있는 태국 북부 람빵에 있는 그레처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그놈이 맞다는 겁니다. 람빵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민청에서 그놈을 찾는 바람에 방콕 지역으로 가버렸다는 최근 소식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싸가지 엄마의 말인즉슨 그날 밤 라이언이 경찰서로 가기 직전에 지의 태국 와이프가 경찰서로 오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라이언이 들었으니 두 사람이 공범 관계가 아니냐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앞뒤가 살짝 틀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라이언이 싸가지에게 전화했을 때 물 먹이면서 빨리 와주세요라고 부탁하였고 공범이라고 서로 생각하였더라도 저의 처신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에서 물쓸고 낯선 외국에서 여자로서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끼줄을 보고도 우렁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권 사본을 보관하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과 촬영까지 해두었습니다. 캡처한 댓글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글이 올라오거나 근거 없이 비방을 하면 바로 법률 조치에 들어갑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변호사가 많아서 나는 변호사비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요, 이제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 들어와서 다른 교민들에게도 확인해 보니 대표님은 그러실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더군요. 오늘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 주시고 변호사에게 지시 내리고 하는 거 보니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석금 무난히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죠. 싸가지 3탄이 이제는 종결편으로 마무리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이 끝났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마무리되고 끝날 수 있을까요? 아참, 그리고
너 이제 내 레이더에 걸렸어. 너에 대한 관련 자료도 모두 받아서 저장해 놓았고 앞으로는 조신하게 처신하고 살자. 잉? 감사합니다. จำคุ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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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ค่าปรั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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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รอลงอาญ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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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คุมประพฤ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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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ทำกิจกรรมบริการสังคม ทำกิจกรรมบริการสังคม ทำกิจกรรมบริการสังคม